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보장과 손해만 보는 보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실 거니까 필수 시청하셔야겠죠. 안녕하세요. 흑백보험 김이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보험 특약이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물론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위에 보시면 글씨도 잘 안 보이죠. A보험사 보장들을 쭉 모아본 건데 어떤가요?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보험은 이렇게 많은 보장 중 몇 가지나 있을까요? 자, 그럼 과연 나는 보험 특약이 많으니까 내 보험 잘 가입된 거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 많은 보험 중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보장들은 과연 잘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 많은 보장 중 정말 필요 없는 돈만 나가는 보장들은 과연 없을까요?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난 분명히 보장이 이것저것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받을 게 없네. 자, 그래서 오늘은 보험 상품의 많은 특약 중 과연 어떤 보장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어떤 보장은 불필요한지 정확하게 기준점을 잡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와 실손보험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결국 보험은 의료보험 제도도 있고 실손보험도 있지만 여기에서 커버되지 않는 영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장성으로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의료보험 제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의료보험 제도 중 산정특례 제도와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분명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산정특례 제도는 다른 말로 중증 환자 등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암, 뇌혈관, 심혈관, 중증 화상, 중증 치매, 희귀난치성 질환 등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병에 대해서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 등을 경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표를 보시면요. 산정특례 대상 질병들에 대해서 5에서 10% 정도만 본인 부담을 하고 나머지 90에서 95% 정도는 경감을 해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적용기간을 보시면 뇌혈관 심장질환은 3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암이나 중증 치매 이런 건 또 5년 동안 5에서 10% 정도만 본인 부담하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처럼 보이죠? 자, 맞습니다. 분명히 좋은 제도는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급여, 비급여 치료 중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문제예요. 자, 실제로 저희나 환자가 병원비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바로 비급여 항목이잖아요. 산정특례 제도가 있지만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보험으로 메울 수 있느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를 볼게요. 자, 본인부담 상한제는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개개인의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의 상한선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자, 예를 들면 내 연봉이 2천만 원인데 의료비로 1년에 나가는 돈이 1,500만 원이라면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요? 자,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는 연봉이 2천만 원이니까 소득에 맞게 1년 동안 의료비를 100만 원까지만 너가 부담을 해. 나머지는 국가가 쓴 만큼 돌려줄게. 자, 여기서 100만 원이 바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되는 거겠죠. 우리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료 납입 금액이 달라지는 것처럼 소득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높아지는 거고요. 소득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어때요? 굉장히 좋은 대조죠. 자, 하지만 이것도 정말 안타깝지만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결국 보험으로 비급여에 대한 공백 부분을 잘 채웠다면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된 거고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잘 채우지 못했다면 분명히 아쉬운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되시죠? 자, 여기서 질문. 왜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국민보험이라고 하고 아무리 보험이 없는 분들도 실손보험을 하나씩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자, 바로 지금 설명드렸던 의료보험 제도에서 해결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바로 실손보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실손보험만 있다면 이 모든 부분들이 커버가 가능할까요? 커버가 된다면 왜 사람들은 실손보험이 있는데 암보험도 준비하고 뇌심장질환보험도 준비하고 치매, 간병보험도 준비를 할까요? 자, 물론 여러분들 실손보험이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실손보험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비급여 청구가 많아지면 갱신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나이가 들면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과거 실손보험은 입원 시 비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갱신폭이 상대적으로 너무 커서 보험료 때문에 유지가 어렵고요. 최근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30%, 향후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50%까지 가니까 자, 결국은 유지가 안 되거나 본인 부담금이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실손보험은요. 입원을 하게 되면 1년 한도가 5천만 원, 1억 이렇게 크지만 통원을 했을 경우에는 하루 한도가 보통 20에서 25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입원의 시대가 아니고요. 점점 통원의 시대입니다. 의료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입원해서 수술해야 되는 것들도 통원으로 시술로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자, 정리할게요. 위 사진 이거 하나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자, 물론 이거는요.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가져오긴 했어요. 자, 이 영수증 계산서는 뭐냐면 암에 진단받은 환자분이 외래, 즉 통원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 중에 가장 비싼 중입자 치료를 받은 영수증입니다. 급여 부분에 보시면 검사료 부분 본인 부담금이 469원이고요. 공단 부담금이 8,915원 보이시나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라 실제로 본인 부담금이 작아진 거예요. 자, 근데 비급여 부분에 보시면요. 방사선 치료료라고 해서 5천만 원 적혀 있죠. 자, 이건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제도인 산정특례와 본인부담 상한선이라는 제도에서 적용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급여만 되는 거라고? 그럼 비급여니까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무려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준비한 실손보험에서는요. 얘는 뭐냐면 입원이 아니라 통원이잖아요. 외래니까. 자, 그럼 하루 한도가 얼마라고요? 20만 원 또는 25만 원이라면서요. 자, 그러면 5천만 원 쓰고 20만 원 또는 25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본인 부담을 하거나 보험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결론. 비급여 치료가 많은 질병과 상해가 어떤 것들이지? 분명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내 보험에서 과연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커버가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비급여에 대한 보장이 입원뿐 아니라 통원까지도 구분 없이 모두 보장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같이 고민해 보실 분들 상단에 카카오 아이디, 전화번호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필수인 거 아시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